공연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고르시나요? 줄거리가 흥미진진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거나 또는 극단이나 극장의 기획을 믿고 선택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기획하는 작품마다 관객의 찬사를 받는 우리나라 대표 연극단체죠. 국립극단의 단장 겸 예술감독 박정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작년 4월부터 국립극단의 단장 겸 예술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돼 가는데 음, 진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가 1년 반 동안 저희가 국제교류에 중점을 뒀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극단은 초청을 해서 이게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어떤 기획 초청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표 극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네. 국립극단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아, 네. 가서 볼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 네, 네. 그런 게 참 중요하죠. 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국립극단의 작품을 일부러 찾아보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작품성도 뛰어나고 또 화제의 음. 중심이 되고 이런 게 다 중요할 텐데 네. 국립극단이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국립극단은 1950년에 창단을 했고요. 한국 창작곡의 네. 선발과 그리고 음, 인재 양성에 힘써온 극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 작품을 개발하고 또 예전에는 우리 서계동에 있을 때 네. 백성이 장민호 극장, 소극장 판에서 많은 공연, 실험적인 공연, 어떤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공연을 많이 올렸던 극단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장충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던데 그 신라호텔 바로 밑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국립극단 인사말에서 연극을 이렇게 음. 표현하셨어요. 인간의 본질과 존재 양식을 탐구하는 예술. 이게 바로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립극단의 연극의 방향입니까? 네, 맞습니다. 연극은 저는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연극 한 편을 보는 거는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예술 장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인간의 본질, 존재 양식을 탐구하는 예술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좀 젊은 세대들에게 음, 무조건 책을 1년에 50권, 음. 100권 읽어야 된다라고 네, 네. 얘기하는데 근데 공연을 한 권으로 쳐줍니다. 네, 그래. 네네. 제가 네. 정말요?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왜냐면 그 안에 너무 네. 많은 어떤 그 생각과 철학과 또 이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선택과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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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습니다. 그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궁리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어쨌거나 그 공연이라는 거는 그냥 문자를 통한 상상력이 아니라 네. 감각을 자극시키잖아요. 시각, 청각 그렇게 해서 또 미학적인 면도 있고 메시지적인 면도 있어서 그 모든 연출이 시각과 청각을 어떻게 자극시켜서 관객들한테 몰입하게 하느냐가 가장 주요된 과제인 거죠. 어떤 작품을 할 때. 음. 그럼 단장님께서는 제 단장님이라고 음. 부르면 될까요? 감독님이 더 좋으세요? 단장님이 더 좋으세요? 어떤 분이냐면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네. 저는 그냥 저니까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그런데 지금은 감독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감독님이요. 네네. 그럼 감독님께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감독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몰입일 것 같은데 네네. 그 몰입 관객이 몰입이 안 되게 만드는 그 어떤 요소도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든 긴장과 네. 릴렉스가 같이 동반해야 되는 거야지 몰입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집중과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몰입을 하면서 그간의 어떤 배우의 현존이면 현존 어떤 시청각적인 요소를 체험을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냥 한 템포로 가는 그런 집중이 아니라
이게 약간 몰입을 했다가 약간 빠져나오고 약간 그 리듬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몰입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잠깐 이렇게 숨을 쉴 때는 있어야 되는 거죠. 차분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예. 공연 중에라도? 네네. 그게 아 완전 릴렉스돼서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몰입을 하다가 왜 우리 몰입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숨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 약간 이게 저는 그때가 네. 제가 집중이 깨진 거라고 아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그게 예. 아니군요. 네네. 그 공연 중에서는 네네. 이렇게 그러면은 관객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네. 잠깐 이렇게 장면 전환이라도 잠깐 이렇게 차분해질 수 있는 시간을 쪼끔 제가 할애를 하죠. 근데 그게 아.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뭐 조명이 다 켜지고 잠깐 하나 정도만 새고 들어와 하면 공간이 안정되면서 관객들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다시 몰입할 수 있는 그 리즘이 생겨요. 고런 음. 것들. 예. 아 그 일부러 만들어 내시는 거였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올해 표제를 음. 현존과 좌표라고 네. 정하셨어요. 네네. 이 현존과 좌표라는 말을 듣고 약간 좀 뭐랄까 멍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드는 음. 말이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올해의 표제라고 정하셨는지. 예. 사실 제가 항상 제가 민간 제 극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인제 그때도 인제 좌표 그땐 좌표만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 극의 중심을 뭐 정치적으로 잡을 것이냐 뭐 음. 사회적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잡을 것인가 해서 인제 그 좌표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현존이 들어가서 동시대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약간 AI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또 AI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관계 뭐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좀 존재 양식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된 힘 그리고 뭐 욕망 뭐 과연 그 인간이 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그 좌표를 세운 거죠. 인간이 내가 무슨 일을 해 나가는 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욕망이 뭐냐? 네네. 자유의지가 뭐냐? 네네. 어.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 다음 작품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음음음. 하셨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음. 지금 명동예술극장에 작품이 하나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직접 연출한 극단 네. 작품이세요. 네네. 셰익스피어의 태풍을 토대로 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음. 어떤 거죠 이게? 태풍은 일단 배신을 당한 자기 동생에 의해서 인제 배신을 당하고 밀라노의 공작이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뺏겨요. 네. 그리고 뭐 유배는 아닌데 하여튼 유배처럼 해서 어떤 무인도에 죽을 듯이 거의 닿아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인제 이 사람이 인제 어떤 그 마법을 공부해서 그 마법으로 그 동생과 나폴리라는 왕국의 어떤 왕가까지 다 이렇게 불려서 음. 이렇게 들여서 다시 한번 용서라는 걸 할 수 하는 복수를 하려다가 뭐 용서를 하는 건지 하여튼 용서를 하는 어떤 그런 연극이에요. 좀 어려운데요. 그런 상황에서 용서가 가능한가요? 글쎄 그러니까는 저도 그 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네. 인제 이 인제 원래 인제 주인공이 남자였는데 인제 여자로 바꾼 거죠. 근데 아 주인공을 여자로 바꿨군요. 네네. 네. 근데 인제 이 공작이 원래는 그 세계 그 문학과 예술 그런 거에 그러니깐 마치 파우스트처럼 음. 세상의 어떤 진리를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네. 그 유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거의 인제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는 그 유배를 당한 건데 거기서 인제 그 끝이 공부의 끝이 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가 자기 마음을 계속 다스리면서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인물한테는 어떤 그 용서라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요? 네네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게 우리가 지금
사실 용서라는 건 굉장히 힘들죠. 너무 힘든 너무 일이죠. 힘든 네. 거고 또 더더구나 배신의 코드가 들어가면 더더욱이나 힘든 건데 이게 인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들러 같은 경우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과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이드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아들러나 칼 융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쪽으로 더 제가 그쪽의 편에 서 있으니까 '용서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과거에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라죠. 네네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그랬으면 하죠. 근데 네. 그런 게 투영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이 음. 작품 안에서 음.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음. 그 결정을 내리는 주인공의 마음이 음. 관객에게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이 셰익스피어가 이미 다 그거를 장치를 마련해 줬어요, 대사로. 그러니까는 왕가들한테 인제 태풍을 경험을 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면서 프로스페라 그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머리카락 한 올라기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 생각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자비심이 이미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거가 인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면 이 작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으면 하세요? 배신당한 사람들.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모르게 작게 사소한 아이 거에서도 그럼요.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신의 코드는 구약 성경에서도 요셉이 거의 일생을 통해서 걸려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보면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인제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잘 딛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음. 그랬으면 하시는 거네요. 네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국립극단의 연극 태풍 관람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명동예술극장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사연과 함께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3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예 단장님의 시선으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연출 부분에 있어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여성으로 바뀌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을 조정하셨습니까? 여성으로 하고 그다음에 태풍을 일으키는 씬이 되게 길어요. 원본에서는 그 네. 부분을 약간 축소시켰고 음. 그다음에 인제 둘의 사랑 나폴리 왕자와 주인공의 딸이 이게 사랑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랑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신들이 막 내려와요. 음. 근데 그 씬을 그냥 약간 약혼식, 결혼식 같이 이렇게 좀 꾸몄어요. 음. 예 플러스 그 주인공의 선물로 그냥 가장 큰 선물로. 조금 줄이면서 더 왁자지껄한 축제처럼 만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뭔가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는 건 뭔가 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왜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성으로 바꾼 거는 모성성 때문에 그러니까 모성이 아니라 모성성 때문에 그런 건데 모성성은 약간 모든 것이 품어내고 어떤 즐거움이 있어서 약간 이거는 정말로 더더구나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나중에 인제 같은 또 다른 자기 질서가 재부팅된 세계로 가니깐 이거 너무 축제 같지 않아요? 그 느낌조차도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나폴리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여정이 너무 축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용서와 화해는 축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네. 지금 아까 이제 이 극을 배신당한 사람들이 봤으면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네. 정말로 만약에 이분들이 마음을 바꿔먹고 용서를 하게 된다면 그 순간과 그 이유가
축제와 같이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네네.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하고 싶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세요? 경험 있으세요? 있죠. 배신당한 사람 용서해 줘 배신한 사람 용서해 줘 있죠. 보셨어요? 있죠. 네. 정말로요? 축제 네네. 같으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경험을 보면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달라져요. 그래요? 네네. 그게 아니 결국은 그 용서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네. 그쵸. 배신을 당한 저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 이거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배신당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곧 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의 가정을 보면 배신당했을 때 저에 대한 자책이 더 많은 거죠. '내가 너무 못나서 이렇게 배신까지 당하는구나. 내가 음. 왜' 약간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배신을 당했을 때 이거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지.' 정도가 아니라 인제 이게 진짜 마음이 타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근데 인제 그걸 용서하게 되면서는 나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음. 이게 정말 뭐가 풍경도 달라지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주연을 예수정 씨가 맡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주연과 이런 복수와 용서에 대한 얘기를 엄청 서로 주고받아야 되겠네요. 그냥 많이 주고받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그 예수정 네. 배우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네.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러니까는 예 예수정 선배님이 동문학 전공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동문학을 했었고 또 같은 시기지만 같이 만나진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독일에 있었고 해서 오. 약간 그 예수정 선배를 제가 캐스팅한 이유는 그냥 말없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정 선배는 이제 그걸 모르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네. 그래서 사실 얘기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얘기 안 하고 인제 예 선배님께서 인제 흔쾌히 수락을 하시고 그래서 뭐 캐스팅에 대한 이유도 얘기 안 했고 "이걸 그냥 좀 여성 서사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혼자만의 느낌일 수는 있는데 약간 뭔가 좀 통했던 느낌? 그거 음음. 들었어요. 네. 표현도 그러면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정 선배님이 발화법이 되게 특이하셔요. 대사 발화법이. 네. 맞습니다. 네. 예 특이하신데 이게 가끔 뭐 용서할게 뭐 약간 용서할 게 그럴 때는 이게 마음이 이게 짠하게 올 때가 있어요. 예. 음. 그래서 관객들도 좀 그랬으면 너무 용서라는 거에 뭐 그러니까 극적인 거 메시지 너무 하지 않고 같이 몰입해서 같이 음. 느껴가기 시작하면 이건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마법이 중간에 또 들어가잖아요. 사실 네네네.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라 이런 게 영화나 뭐 웹툰에서는 당연히 표현이 쉽지만 음 영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마법의 예. 완전히 장애물의 양 딱 이렇게 올가매져 갖고 생각을 발전을 못 시켰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마술쇼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제 그거를 다 떠나서 과연 현재 이 동시대에서 '마법이 가장 일어나는 것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연극인 거예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는 연극에서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한 씬에서도 끊임없이 변하고 인간의 감정이 변하고 막 그 변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마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음음. 그다음에 인제 쪼끔 다른 연극 자체가 현실에서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하나의 마법의 하나 그다음에 사람이 변할 때가 마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 이건 정말 개인적인 체험인데 제가 인제 어떤 그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명상보다 조금 더 깊은 어떤 그런 심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면 명상을 쭉 오랜 시간 깊게 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하는 음. 지점들이 마법 같다. 마법 같죠. 그래서 그 사실 무대도 약간 그렇게 해 만들었고 아. 그래서 약간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극적으로 완전히 표현되는 거는 그 알론자의 그 자기를 들어보면서 자기가 저지른 짓을 범죄를 그 확인하고 거기서 외쳐대는 소리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해요. 음. 근데 고 극적인 것은 거기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자, 이렇게 용서와 화해 또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마법 같은 순간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묵직하고 어려운 극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번 작품은 아주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작품을 연출하면서 네. 뭘 제일 신경 쓰셨어요? 제가 제일 신경 쓴 거는 그 톤 앤 매너죠. 톤 아. 톤 앤 매너인데 이게 그 음 네. 결코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예. 왜냐면 그 용서라는 거가 진짜 가볍게 관객들이 무장 해제를 함으로써 그 정서가 들어오길 바랐고 이게 막 무겁게 만들어서 긴장하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이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용서라는 거가 네. 직접적으로 음. 그냥 즉각적인 좀 그런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고 노래도 많이 나오고 약간 그렇게 만들었어요. 좀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가요? 네네네. 음. 그래서 언젠가는 뭐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아. 네네.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 이때의 네네네. 감정이 생각났으면. 네네. 아, 멋집니다. 네.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이어갈 텐데요. 저희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요? 저희 직접 선곡을 부탁드렸었는데. 제가 그 네. 최애곡이 바흐 그 골드베르그 변주곡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임윤찬 씨 그 피아니스트가 너무 또 새로운 해석도 하고 잘해서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이 피아노를 쳐서 예 그거를 음. 선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카네기홀 뉴욕에서 2025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했던 연주 라이브 실황 앨범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박정희 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 국립극단의 연극 태풍 관람권을 청취자 선물로 드립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박정희 단장의 연출이 더해졌는데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용서의 기적을 느끼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공연은 12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리고요. 사연과 함께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3분 추첨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12월 28일까지 공연할 음. 태풍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 연극을 만드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점이 뭔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저는 감독 사이즈와 단장 사이즈가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다른가요? 단장 사이즈는 사실 굉장한 웰메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음.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프로덕션 자체에 제가 네. 아주 윤활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음. 그걸 꾸려야 되는 거고 예술 감독은 저의 인제 색깔 뭐 예술성 그런 거를 더 강조를 해야 되는 아주 실험적인 것까지 허용이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음. 음. 그렇군요. 그걸 허용을 할 수 있다.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네네네. 음.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극단 대표 극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실험적이거나 하면 사실 매니아층들만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 나가는 거가 사실 많이 중요하고 많이 조금 어렵죠. 음. 네. 그렇군요. 배우들한테 한 씬 한 씬에서의 동작이나 대사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지시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보시는 편인가요? 두 개 다인데요. 네. 여태까지 작업했던 거는 세심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약간 디자인을 제가 하는 편인데 네. 그거에서 조금 나아질 이렇게 조금 벗어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가 이제 뭐 헤더 가블러라든가 뭐 그 스트레이트 플레이 그 정극에서는 가능한 건데 이제 이렇게 축제처럼 막 하면은 배우들의 흥이나 씬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다듬어 나가야 되잖아요. 약간 배우의 자율성을 조금 더 자율성. 더 중요시 여기면서 인제는 고 마지막 부분에서 음. 정리할 때 인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배우들이 생각하는 음. 방식을 다 펼쳐 보이게 해 주시는군요. 네네네. 그럼 이렇게 배우들이 배우 각각이 어떤 극이나 대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좀 더 깊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사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작품을 분석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게 시키십니까? 네. 미리미리 캐스팅하고? 미리미리 캐스팅하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사실 좀 마음에 좀 들지는 않지만 하여튼 미리미리 캐스팅을 음. 하고 작품을 많이 읽어 나가고 테이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테이블 작업이요? 그러니까는 네. 이게 앉아서 그냥 대본 해서 영어 대본도 보고 대조하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같이 다 한 시간 한 2 주나 2주 정도를 잡아요. 근데 음. 어떤 때는 더 길면 3 주를 잡고 해결이 안 될 때 음.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일어나서 인제 러프하게 움직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대사가 되게 중요하죠.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음. 예. 그러면 이 관객이 사실 요즘 연극이 뭐 "관객이 줄었다. 연극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시대에 저 같은 일반인들이 관객으로서 연극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얻었으면 하십니까? 음. 저는 그냥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고 감동. 예. 그리고 뭐 거기서 더 나아가면 '성찰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떤 성찰이요? 자기에 대한 성찰. '내가 저 네 사람이라면'인가요? 그쵸, 그쵸. '내가 저 역에 있는 인물이라면 네. 나는 저 네.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네네.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네. 거기까지도 생각이 가는 건가요? 그럼요. 아. 용서했으면 할 수 없으면 용서 안 하면 되죠. 뭐 아. 언젠간 뭐 용서하게 되겠죠. 돌아가시기 전에. 네. 죽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자 이제 좀 편안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립극단의 단장 겸 예술 감독을 맡고 1 년하고 8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사실 저한테 너무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이 행정 조직의 아 수장이 되는 거가.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해서 되게 1 년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음. 더군다나 뭐 제가 연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조직을 알고 재밌었는데 그다음에 인제 과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명동 예술극장이 저희 전용 극장인데 네. 일단 가동률이 너무 낮아졌었고 그래서 인제 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인제 1 년은 그렇게 채웠고 지금은 인제 우리 직원들 극단 직원들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굉장히 좀 시도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우리 극단 직원들이 되게 성실하고 되게 또 순박한 면도 있어서 근데 인제 일련의 사건들 뭐 블랙리스트라든가 뭐 그런 사건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받아서 그 상처를 좀 보듬어 주는 '올해는 좀 보듬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음. 음. 상처를 보듬어 주고. 네. 근데 음 뭐 사업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현상 창작 희곡 공모 사업도 부활시키고 네네. 그리고 이런 뭐랄까 정식 공연이 아닌
네.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공연도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거를 가동률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제가 물론 대표 극단이라는 것도 있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최고의 극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벌일 때 항상 그 하여튼 그 수준에 맞는 그 작품들을 그 대학로에서도 고르기도 하고 약간 해서 최고의 극단으로 좀 위상을 올려놔야 되겠다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뭐 기획 초청이라든가 그 민간 극단 한 것도 작품성이 굉장히 우수한데 관객이 들지 않는 약간 그런 작품을 선별해서 올려서 다시 작품이 다시 재인정을 받는 약간 그렇게 했었죠. 했어서 하여튼 그 가동률이 일단 목표였고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민간 극단이며 그리고 창작 희곡 공모도 사실 우리나라 요즘 쓰는 작가들이 그 대표 희곡이 돼서 그 작품이 국립극단 레파토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던 거고 음. 그래서 그 사업을 그렇게 벌린 거죠. 우수한 작품인데 관객이 안 되는 작품들이 꽤 있잖아요. 많아요. 이런 거 네. 보면 네. 화나세요? 화나는 것보다 안타깝죠. 안타까우세요? 네네. 막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쵸, 그쵸. 와. 왜냐하면 제가 제 극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힘든 걸 알아요. 음. 그러니까는 이게 뭐 지원을 받아도 빚을 수밖에 없고 또 하여튼 그 힘듦을 알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하죠. 배우, 스텝 다. 근데 그 작품성이 좋은데도 관객이 안 들 적에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왜 배고픈 사람이 서름을 알듯이 제가 그걸 아는 거죠. 그 노력을. 예. 그래서 국립극단의 단장으로서 쓸 수 있는 권한 중에 최대한 많은 부분을 그쪽에 쓰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객이 다시 많이 들고 재평가를 받고 음. 그런 연극이 있습니까? 유원. 아, 네. 유원이란 작품이 굉장히 좋아요. 그 소설을 각색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관객이 별로 안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다시 해서 너무 좋은 평가를 두고 또 명동 국립에는 또 회원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다시 재평가를 받았어요. 그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이렇게 재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많이 다시 좋아하게 되면 그 자체로 참 의미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 매번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의미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국제교류도 많이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시라는데 어떤 일들을 해오셨나요? 지금 제가 애시당초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 창작극을 좀 외국에 알리고 싶은 그 목표를 사서 했는데 맨 처음에 그 전략적인 거는 기획 단계부터 그 해외 교류까지 해보자 했던 거가 12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셰익스피어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조선 시대로 바꿔서 번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까지 가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성공 사례고 음. 내년에 이제 해외 유수 페스티벌에 조금 초대받은 것들이 몇 작품이 있어요. 그렇게 가서 연극하면 어떤가요? 그거는 뭐 일회성이지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국립극단의 작품을 알려서 국립극단이 이런 작품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거 알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12월 5일까지 내년 지역 공연에 함께할 공연장하고 문화예술기관에 공모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겠다라는 네. 마음이신가요? 네네, 그렇죠. 그게 지금 문화 소외 지역들이 많잖아요. 또 인구 소멸 지역도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국립극단의 그 문화를 조금 공연 문화를 알리고 공연을 보게 해서 조금 체험을 그 문화를 조금 공연에 대한 연극에 대한 그거를 좀 체험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뭐 노란달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는데 있어요. 스카팽. 예, 스카팽. 네. 예. 이 공연들을
지방을 순회하는 걸로. 네네. 지방 순회하면 사실 비용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손해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배우들 숙박비라도 해줘야 될 거 네네. 아닙니까? 숙박비 뭐 개런티 음. 뭐 또 운반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보람 있는 보람 있다. 네네. 네. 국립극단의 네. 의무입니까? 그 의무이기도 하고 보람 있는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명. 네. 아, 그렇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배우들하고 국립극단 스태프들 이런 네. 것 대단하다라고 자랑 한번 하신다면요. 아유 뭐 자랑 자 그러니까는 다들 너무들 출중하시고 네. 다들 우리나라 연극 배우들도 인제는 세계에서 공연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우리 제작진들도 그렇고 우리 창작진 팀들도 사실 이거 뭐 완전히 하이 클래스예요. 근데 음. 그 우리나라만 몰라주고 있는 거죠. 아, 네. 우리나라만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네네. 그걸 어떤 분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이 네. 퀄리티라고. 그래서 음. 어떤 아시아의 어떤 작품보다 지금 제가 뭐 독일 작품을 봐도 이게 약간 그쪽은 고여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시간 통해서 국립극단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음.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국립극단을 사랑하는 관객들, 음. 혹은 국립극단을 내년에 새롭게 사랑할 수도 있는 관객들에게 감사와 초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국립극단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국립극단의 단장 겸 예술감독 박정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